여러분, 70대 노인을 길거리로 내쫓은 아들과 며느리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했던 그들의 몰인정한 행동은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제가 바로 그 아버지입니다. 오늘 저는 제 가슴 아픈 이야기를 여러분께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40년 동안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자식을 키워왔지만 결국 저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귀찮은 짐덩어리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를 집에서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6개월 전, 제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이었던 아내의 장례식이 끝났어요. 50년을 함께 살았던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나니 저는 정말 큰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아들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과 함께 지내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아내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내외의 태도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제가 있을 때마다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눈치를 주었고,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식사 시간도 너무나 불편했어요. 며느리는 제가 밥을 먹을 때마다 젓가락 놀리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짜증을 냈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은 일부러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며느리 편을 들며 저를 나무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불렀어요. 처음에는 무슨 좋은 이야기라도 있나 했는데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는 거였어요. 제가 거절하자 며느리는 노골적으로 짜증을 냈고, 아들은 요양원에 가지 않으면 집에서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평생 키운 아들이,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저를 집에서 내쫓으려고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요양원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설명하면서 거기 가면 또래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외롭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는지 생각했어요. 아들을 키우느라 허리가 휘도록 일했던 날들, 며느리에게 첫 손주를 안겼을 때의 기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짐이 되어버린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과 며느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지만 이제는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집을 나서야 한다는 현실이. 결국 저는 그렇게 집을 나왔어요. 평생을 바쳐 일구었던 우리 집을 제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침 일찍이었는데도 날씨가 무척 더웠어요. 짐이라고 해봐야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지만 그 가방이 어찌나 무겁게 느껴지던지 제 인생 전부가 그 가방 속에 담긴 것만 같았습니다. 마을 공원까지 걸어가는 동안 눈물이 계속 났어요. 제가 잘못한 게 뭘까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벤치에 앉아서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 너무나 허무했어요. 40년 동안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퇴직금도 모두 아들 결혼 자금으로 썼고 손주들 학원비까지 제가 다 대줬는데 이제는 쓸모없는 늙은이가 되어버렸나 봅니다.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30년 전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김 과장이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정겹게 느껴졌어요. 김 과장은 제 얼굴을 보더니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말하기가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김 과장이 계속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자 저도 모르게 제 사정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의 일들, 아들 내외가 저를 대하는 태도, 요양원으로 보내려 했던 일까지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김 과장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군요. 3년 전에 그의 아들 내외도 그를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김 과장은 달랐어요. 그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자신만의 삶을 살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마을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가르치면서 보람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김 과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일어났어요. 저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김 과장은 제게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꼭 자식들에게 의지할 필요는 없다고. 우리도 우리만의 삶을 살 자격이 있다고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너무 아들 내외의 눈치만 보며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제가 되어야 하는데 저는 그동안 조연으로만 살아왔던 거죠. 김 과장은 제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었어요.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라는 것부터 다른 노인분들과 교류를 해보라는 것까지. 특히 그가 강조한 것은 경제적 독립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몇 시간을 이야기하다 보니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김 과장은 제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언제든 이야기가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한마디 더 해주었죠.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시작을 해보라고요. 공원을 나서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아들 내외 눈치 보며 살지 않기로요. 제가 가진 돈은 얼마 없었지만 그래도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김 과장의 말처럼 저도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보기로 했어요. 이제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김 과장과 헤어진 후 저는 근처 찻집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문득 제가 젊었을 때 커피 내리는 일을 좋아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주말마다 직접 원두를 갈아서 커피를 만들어주곤 했었죠. 그때 아내는 항상 제가 내린 커피가 카페 커피보다 더 맛있다고 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제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카페를 차린다면 어떨까 하는 거였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도전을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퇴직금 중 일부를 예금해 둔 것이 있었는데 그걸로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바로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제 생각을 이야기했더니 그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김 과장은 은행에서 일하는 그의 후배를 소개해 주겠다면서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보자고 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던 옛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렸어요. 제가 카페를 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너무나 반가워하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특히 이전에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했던 친구는 자기가 노하우를 전수해 주겠다고 했어요. 며칠 동안 친구들과 함께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적당한 장소를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시장 근처에 있는 작은 상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위치도 좋고 임대료도 적당했어요. 게다가 건물주가 제 또래셨는데 제 사정을 듣고는 보증금을 조금 깎아주겠다고 하더군요. 상점 계약을 하고 나니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하는 실감이 났어요. 친구들이 인테리어 업체도 소개해주고 커피 머신과 원두 공급업체도 알려줬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는 김 과장의 후배는 사업자 등록부터 창업 대출까지 꼼꼼하게 도와줬어요.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면서 매일이 새로웠어요. 벽지 색깔을 고르고 테이블과 의자를 배치하고 조명을 설치하는 모든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특히 카페 이름을 정할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고민 끝에 아내와 함께 했던 시간을 추억하며 따뜻한 오후라고 이름 지었죠. 개업 준비를 하면서 바리스타 교육도 받았어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배우는 게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곧 재미를 느끼게 됐어요. 라떼 아트를 배울 때는 손이 많이 떨렸지만 연습하다 보니 어느새 하트 모양도 그릴 수 있게 됐답니다. 친구들은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더니 더욱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어요. 누군가는 SNS 홍보를 도와주겠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단골 손님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죠. 저는 그들의 진심 어린 응원에 매일매일 감동을 받았어요. 카페 오픈을 일주일 앞두고 시험 운영을 했을 때 친구들이 모두 찾아와서 제가 만든 커피를 마셨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맛있다고 칭찬해 주었고 제 커피 맛을 보고 감동했다며 눈시울을 붉히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이 좋은 사람들 덕분이라는 거려. 이제 곧 카페가 문을 열게 됩니다. 아직은 많이 긴장되고 떨리지만 더 이상 두렵지는 않아요. 이제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아들 내외에게 버림받은 것 같아 절망했던 그때와는 달리 지금의 저는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카페를 연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어서 걱정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가 직접 로스팅한 원두로 내린 커피가 손님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았어요. 젊은 손님들은 제 카페의 클래식한 분위기가 마음에 든다며 자주 찾아와 주셨죠. 놀라운 건 카페가 마을 어르신들의 사랑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전에는 동네 할머니들이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오후에는 은퇴하신 할아버지들이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내셨어요. 저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동네 주부들이 모여 독서 모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자리만 내어드렸는데 어느 날 저도 참여해보라고 하시더군요. 덕분에 오랜만에 책을 읽게 됐는데 젊은 분들과 책 이야기를 나누는 게 무척 즐거웠습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마을 청년들이 기타를 들고 와서 작은 공연을 하기도 했어요. 그들의 음악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젊은 시절 기타를 치던 때가 생각났죠.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청년들이 저에게 기타를 가르쳐 달라고 하더군요. 덕분에 40년 만에 다시 기타를 잡게 됐습니다. 카페 수입도 점점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월세 내기도 빠듯했는데 이제는 여유가 생겨서 새로운 메뉴도 개발하고 시설도 보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제가 개발한 수제 케이크가 인기를 끌면서 매출이 크게 늘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배웠던 제빵 실력이 이렇게 빛을 발할 줄은 몰랐네요. 손님들 중에는 저와 비슷한 처지의 분들도 많았어요. 자식들에게 상처받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요. 저는 그분들에게 제 경험을 이야기해주며 위로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니어 상담소 같은 역할도 하게 됐답니다. 얼마 전에는 지역 신문에서 취재를 왔어요. 70대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제 이야기가 기사화됐죠. 기사가 나간 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카페를 찾아주셨어요.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도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셨답니다.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손님들 덕분이에요. 특히 단골 손님들은 마치 가족처럼 저를 챙겨주셨어요. 제 생일에는 깜짝 파티를 열어주시고 몸이 안 좋을 때는 병원에도 데려다 주셨죠. 그분들 덕분에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요즘은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 때마다 설렘을 느껴요.
오늘은 어떤 손님들을 만나게 될지,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기대가 되거든요. 때로는 피곤할 때도 있지만 손님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모든 피로가 싹 사라진답니다. 며칠 전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처럼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창업 강연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수락했어요. 이제는 제가 김 과장처럼 다른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지역 신문에 제 기사가 실린 후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바로 제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문득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는데 그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차가워졌죠. 아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제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다면서 이제는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며느리도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저는 그들의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옛일들이 떠올랐어요. 제가 아플 때마다 귀찮아하던 며느리의 표정, 아들이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했던 순간, 그리고 제가 짐을 싸서 나올 때 그들이 보였던 무심한 태도까지. 그 모든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그 후로도 아들 내외는 계속해서 카페를 찾아왔어요. 때로는 손주들도 데리고 왔죠. 손주들이 제 카페에서 케이크를 먹으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할아버지로서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더 아팠어요. 그동안 얼마나 그리웠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아들은 이제 자주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왔어요.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매번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했어요. 단골 손님들은 제게 한 번쯤 기회를 줘보는 게 어떻겠냐고 조언해 주셨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찾아올 때면 가슴 한구석이 더 아팠어요. 그녀는 이제 제게 친절하게 대하려 노력했지만 전 그게 더 불편했어요. 예전에 저를 귀찮아하고 싫어하던 그 모습이 자꾸 겹쳐 보였거든요. 진심이 아닌 것 같은 친절이 차라리 더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이 혼자 찾아와서 긴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저 묵묵히 커피만 내렸어요. 용서는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제 마음속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어요. 단골 손님들은 제 사정을 알고 계셔서 아들 내외가 오면 일부러 더 저를 챙겨주셨어요. 마치 보디가드처럼 제 곁을 지켜주시면서 그들이 저를 힘들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죠. 그런 손님들의 따뜻한 마음이 저를 더욱 감동시켰어요. 아들 내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를 찾아왔어요. 명절이나 제 생일에도 찾아왔지만 전 여전히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대신 카페에서 손님들과 함께 보내는 게 더 편했거든요. 이제는 이분들이 제 진정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전에는 아들이 또 찾아와서 무릎을 꿇더군요.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진정한 후회와 반성 없이는 그저 보여주기식 사과로는 제 마음을 돌릴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제 밤늦게까지 카페 단골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들 내외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되어서 의견을 구했거든요. 손님들은 저마다 다른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김 할머니의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완전히 단절하기보다는 그들의 진정성을 시험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거였죠. 다음 주면 제가 카페를 연 지 1주년이 됩니다. 손님들과 함께 작은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문득 아들 내외를 초대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그들이 보여준 태도가 진심이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았거든요.
아들에게 연락해서 행사 이야기를 했더니 무척 기뻐하더군요. 며느리도 적극적으로 돕고 싶다면서 행사 준비를 함께 하고 싶어 했어요. 저는 일부러 가장 힘들고 번거로운 일들을 부탁했어요. 식재료 준비부터 손님 접대까지 쉽지 않은 일들이었죠. 놀랍게도 아들 내외는 제가 부탁한 모든 일을 성실하게 해냈어요. 며느리는 직접 집에서 떡을 만들어 왔고 아들은 퇴근 후에도 카페에 들러 청소를 도왔죠. 손주들도 포스터를 만들어 동네 곳곳에 붙여주었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행사 전날 아들이 혼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사과나 반성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가 이루어낸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더군요. 제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자신은 그동안 아버지의 진정한 모습을 몰랐다면서요. 처음으로 아들의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행사 당일 카페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아들 내외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손님들을 맞이했죠. 며느리는 제가 만든 커피를 자랑스럽게 손님들께 소개했고 아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러 온 손님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며느리가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어요. 예전에는 저를 귀찮아하고 멀리했던 그녀가 이제는 제 카페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손주들도 할아버지가 만든 케이크가 최고라며 친구들을 데려왔어요. 행사가 끝나갈 무렵 아들 내외는 깜짝 선물을 준비했더군요. 제가 젊었을 때 즐겨 치던 기타를 새로 사온 거예요. 카페에서 손님들과 함께 연주하라고요. 그 순간 저는 그들의 마음이 조금은 진실되다고 느꼈어요. 단순한 죄책감이나 의무감이 아닌 진정한 이해와 존중이 느껴졌거든요. 그날 저녁 카페에 남은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들은 자신의 어리석었던 과거를 인정했고 며느리도 진심 어린 사과를 했죠.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물론 아직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들이 변화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1주년 행사 이후로 카페의 분위기가 더욱 따뜻해졌어요. 매일 아침이면 동네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우셨죠. 특히 최근에는 실버 커뮤니티 모임이 정기적으로 열리면서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할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제게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할머니의 자녀들도 저희 아들처럼 요양원으로 보내려 한다는 거였죠. 저는 제 경험을 이야기해드리며 용기를 북돋아 드렸어요. 그러자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씩 비슷한 경험을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카페는 단순한 음료를 마시는 공간이 아닌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는 치유의 공간이 되었어요. 젊은 손님들도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세대 간의 벽을 허물어가는 모습을 보였죠.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어요. 얼마 전에는 며느리가 혼자 카페를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평소와 다르게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저를 지켜보더군요. 손님들과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커피를 내리고 때로는 웃고 떠드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그러다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면서 제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편협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존경받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 자신의 행동이 너무나 부끄러웠다고 하더군요. 특히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던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며 계속해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저녁 아들도 찾아왔어요. 아들은 카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며느리에게 전해 듣고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돈과 편의만을 쫓다가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칠 뻔했다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아들이 제 카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메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의 이야기부터 손님들과의 교류까지 모든 것이 자신에게 큰 깨달음을 준다면서요. 심지어 퇴직 후에는 저처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도 했어요. 손님들도 아들 내외의 변화를 눈여겨보셨어요. 처음에는 그들을 차갑게 대하셨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셨죠. 어떤 손님은 아들 내외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그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해주셨어요. 며느리는 이제 주말마다 카페에 와서 저를 돕겠다고 했어요. 단순히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저에게서 삶의 지혜를 배우고 싶다면서요. 손주들도 학교가 끝나면 카페에 들러 숙제도 하고 저와 이야기도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 내외의 진심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미안함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닌 진정한 관심과 애정이 느껴졌거든요. 며느리는 매주 주말마다 빠지지 않고 카페에 와서 일을 도왔고 아들은 퇴근 후면 어김없이 들러 저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특히 며느리의 변화가 놀라웠어요. 예전에는 제가 식사할 때 내는 소리도 귀찮아했는데 이제는 제가 바쁠 때면 직접 도시락을 싸와서 저와 함께 먹곤 했어요. 손님들이 많은 날에는 앞치마를 두르고 서빙을 도와주면서 어르신들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 주었죠. 아들은 제게 카페 운영에 관한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도 은퇴 후에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면서 제 경험을 배우고 싶어 했죠. 때로는 늦은 밤까지 남아서 카페 정리를 도와주고 다음날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해 주기도 했어요. 손주들도 달라졌어요. 학교 숙제로 가족 이야기를 써야 한다며 제 카페 이야기를 주제로 선택했대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글로 썼다고 하더군요. 선생님께서 그 글을 읽고 감동받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느 날은 아들이 카페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자고 제안했어요. 제가 젊었을 때 기타를 잘 쳤다는 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며느리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홍보를 맡아주겠다고 했죠. 그렇게 우리 가족이 함께 준비한 첫 번째 행사가 시작됐어요. 음악회 날, 카페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어요. 제가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는 동안 아들은 음향을, 며느리는 손님 접대를, 손주들은 사진 촬영을 맡아주었죠.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어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모습에 많은 손님들이 감동하셨다고 해요. 이제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이 되면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행사를 열어요. 때로는 시와 음악이 있는 문화의 밤을, 때로는 손주들과 함께하는 쿠키 만들기 교실을 진행하죠.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과거의 서운함과 아픔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껴요. 얼마 전에는 며느리가 제게 속마음을 털어놓더군요. 예전에는 시부모를 모시는 게 큰 부담으로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오히려 행복하다고요. 자신의 편견과 이기심 때문에 이런 행복을 놓칠 뻔했다며 미안해했어요. 아들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저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눠요. 예전에는 제 조언을 귀찮아했는데 이제는 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하게 여기며 경청하더군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로서의 자부심을 다시 느끼게 됐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매주 일요일 아침이면 함께 모여 브런치를 즐기고 있어요. 며느리가 만든 샌드위치와 제가 내린 커피로 시작하는 아침 시간이 참 행복해요. 이런 소소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게 됐답니다. 요즘 제 카페는 단순한 커피숍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됐어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연락이 와서 시니어 창업 강연을 요청하더군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용기가 났어요.
강연장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저처럼 자녀들과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은퇴 후에 삶이 막막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죠. 제가 겪었던 일들을 진솔하게 나누면서 나이 든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강연 이후 많은 어르신들이 제 카페를 찾아오셨어요. 창업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도 계셨고 단순히 위로받고 싶어 오시는 분들도 계셨죠.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귀담아 들으며 제가 받았던 용기와 희망을 나누려 노력했어요. 얼마 전에는 지역 방송에서 취재를 왔어요. 70대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성공한 사례로 소개되었죠. 방송이 나간 후에는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찾아오셨어요. 심지어 제주도에서 일부러 비행기를 타고 오신 분들도 계셨답니다. 카페가 유명해지면서 아들과 며느리도 더욱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어요. 주말에는 손주들과 함께 와서 홀서빙을 돕고 손님들과 이야기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이제는 우리 가족 모두가 이 카페를 자랑스러워해요. 특히 기쁜 건 제 카페가 세대 간 소통의 공간이 됐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의 인생 이야기를 경청하고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조언해 주시죠. 서로 다른 세대가 이해하고 배우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껴요. 최근에는 카페에서 정기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은퇴하신 어르신들이 청년들에게 직업 상담을 해주시고 청년들은 어르신들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시기죠. 이런 활동들이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세요. 제 카페의 성공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시도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해요. 얼마 전에는 다른 도시의 어르신께서 찾아오셔서 창업 노하우를 배워가시기도 했어요. 제 작은 도전이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은 몰랐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 때마다 설렘이 가득해요. 오늘은 또 어떤 특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게 될지 기대가 되거든요. 때로는 피곤할 때도 있지만 손님들의 밝은 미소를 보면 모든 피로가 날아가 버려요. 저는 이제 확신해요. 제가 그날 집을 나온 것이 그리고 카페를 시작한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는 거요. 이제는 더 이상 미래가 두렵지 않아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이고 배움이니까요. 앞으로도 이 카페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행복한 시간을 나누고 싶어요. 어제는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아들이 제게 깜짝 제안을 했거든요. 카페 2호점을 내자는 거였어요. 자신이 퇴직금을 투자하고 싶다면서 이번에는 제가 사장이 아닌 고문으로 함께 하자고 하더군요. 아들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져서 마음이 뭉클했답니다. 며느리도 놀라운 변화를 보여줬어요. 요즘은 매주 토요일마다 제게 요리를 배우러 와요. 손주들 입맛에 맞는 건강식을 만들고 싶다면서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함께 부엌에서 이야기꽃을 피우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를 때가 많답니다. 손주들은 제 카페를 자신들의 아지트처럼 여기고 있어요. 학교 친구들을 데려와서 자랑하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만든 특별 메뉴를 소개하면서 뿌듯해하죠. 얼마 전에는 학교 방송부에서 제 카페를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지난 주말에는 온 가족이 모여 카페에서 특별한 시간을 가졌어요. 아들은 제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들을 모아서 작은 전시회를 열었죠. 제가 회사에서 일하던 모습, 아들을 어린 시절 업고 찍은 사진, 아내와 함께했던 순간들. 그 시간들을 돌아보니 눈물이 났어요. 이제는 매일 저녁 카페 문을 닫은 후 아들과 함께 내일을 계획해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손님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상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죠. 아들은 제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해 주면서 때로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해요.
며느리는 카페의 SNS 계정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어요. 제가 만든 음료와 디저트 사진을 올리고 카페에서 일어나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기록하죠. 덕분에 더 많은 분들이 저희 카페를 찾아주시게 됐답니다. 가끔은 제가 힘들어할 때면 아들이 먼저 알아채고 걱정해줘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며느리도 제가 피곤해 보이면 어깨도 주물러주고 영양제도 챙겨주면서 살뜰히 보살펴주죠. 이런 게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구나 싶어요. 얼마 전에는 아들이 제게 고백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돈과 편의만 생각하다가 진정한 가치를 놓칠 뻔했다고요. 이제는 제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배우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요즘 들어 더욱 깊이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그날 집을 나오지 않았다면 이런 행복한 순간들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아들과 함께 전국의 어르신들을 위한 카페 체인을 만드는 거예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닌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함께 이 꿈을 이뤄나갈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어느덧 카페를 시작한 지 2년이 되어가네요. 처음 집을 나설 때만 해도 이렇게 행복한 날들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제 제 카페는 단순한 커피숍이 아닌 우리 마을의 소중한 쉼터가 되었답니다. 지난주에는 정말 뜻밖의 일이 있었어요. 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지역사회 공헌상을 준다고 하더군요. 시니어들의 자립과 세대 통합에 기여했다는 이유에서였죠. 시상식장에서 제 이야기를 들은 많은 분들이 눈시울을 붉히셨다고 해요. 요즘은 전국 각지에서 견학을 오세요. 은퇴하신 분들이 제 카페를 모델로 삼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싶다고 하시죠. 저는 그분들께 제가 겪었던 실패와 성공의 경험을 진심을 담아 들려드려요. 그리고 당부드리죠.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요. 카페에서는 매주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요. 얼마 전에는 한 청년이 할머니께 프로포즈를 했어요. 할머니께서 저희 카페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손주 같은 청년과 가까워지셨다고 해요. 그 청년이 할머니를 친손녀의 결혼식에 어머니 자격으로 모시겠다고 했을 때 카페에 있던 모든 분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셨죠. 학교 선생님들도 자주 찾아오세요. 요즘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지 않아 세대 간 이해가 부족하다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한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제 카페가 세대 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참 뿌듯해요. 얼마 전부터는 복지관과 연계해서 독거노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도 시작했어요.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면서 외로움도 달래고 용돈도 버시는 거죠. 처음에는 서툴러 하셨지만 이제는 손님들이 그분들이 내린 커피를 특별히 찾을 정도예요. 제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카페 한켠에 있는 아내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요. 당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달라졌다고, 이제는 정말 행복하다고요. 그러면 사진 속 아내가 환하게 웃는 것 같아요. 사실 며느리의 태도가 변한 것이 가장 큰 변화예요. 이제는 제가 피곤해 보이면 카페를 먼저 닫자고 하고 주말에는 손주들과 함께 와서 하루 종일 도와주죠. 아들도 퇴근 후에는 어김없이 들러서 제 건강을 챙기고 카페 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해요. 이제는 제가 선택한 이 길이 정말 옳았다는 확신이 들어요. 요양원에 들어갔다면 절대 경험하지 못했을 이 행복한 나날들. 그때의 아픔이 오히려 제게 축복이 되었네요.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과 이 행복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자식들을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셨을까요? 아니면 단호하게 선을 그으셨을까요? 저의 선택이 과연 올바른 것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